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전의 용사들입니다. 오늘 가장 큰 뉴스는 다음 주 월요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한다. 왜 윤석열보다 먼저 앞서서 한덕수를 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루 종일 이 문제를 놓고 정말로 많은 얘기들이 오갔습니다. 결국 탄핵의 시간은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다. 과연 윤석열은 언제 탄핵될 것이냐, 파면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냐, 이 문제로 가고 있는데요. 조금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불안 약간 남아 있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견디시면 우리가 원하는 그 결과 100%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역전의 용사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엄청난 인기를 몰고 오신 그 박수부터 먼저 쳐보시죠. 지난주에 엄청난 인기를 몰고 오셔서 오늘 안 모실 수가 없었던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화이팅. 얼마나 서영교 의원 바쁘신지 오늘 김밥 가지고 오셔서 드시면서 방송 준비를 하고 있더라. 네. 야, 우리 문보좌관이 지금 방송 지켜보고 있는데 대단하십니다. 그 정도로 시간이 없습니까? 네, 시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도 사실은 광화문에 있어야 할 시간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오늘 법사위를 3시 20분쯤 했고요. 아침에 저희 지역에 보궐선거 있어서 선거운동 시작했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아침 정책조정회의 했고요. 그리고 11시 반에 계란 투척이 있어서 또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 한 번 더 했고요. 그리고 1시 좀 넘어서 가서 명태균 게이트로 김건희와 오세훈 압수수색 기자회견에서 보도 쫙 늘려놓고 3시 20분에 법사위 연금법 통과시키고 그리고 3시 좀 넘어서 본회의하고 그리고 헌법재판소 앞에 가서 기자회견 한 번 더 하고 윤석열 파면 그리고 이제 집회하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제가 얘기를 듣고 있지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네. 바쁘게 움직이셨고 오늘 정말로 바쁘신데 나와주신 우리 김한나 서초갑 지역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와. 자, 오늘 명태균 이야기 나오면 김한나 위원장 제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방송에 공개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게 있는데요. 얼마 전에도 명태균을 만나고 왔습니다. 자, 다음 주 수요일입니까? 26일 날 명태균이 과연 법사위에 나올 것인지 또 법사위가 그대로 지금 진행될 수 있는지도 초미의 관심난데요. 그 내용도 좀 이따 다뤄드리겠습니다. 고발뉴스 대표 이상호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와. 야,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우리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런저런 방송을 생생하게 함께 해볼 수 있는 시간 꼭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그런 준비한다고 저희들 신경을 쓰고 있는데 워낙 윤석열 탄핵과 관련된 내용들이 복잡하게 돌아가서 요즘 제가 배가 매우 부릅니다. 욕을 바가지로 먹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왜 너희들은 제대로 예측을 못하고 맨날 희망 고문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 많은데 자, 생방송으로 지금 저희들 역전의 용사 함께하고 있다. 라이브 방송이시니까요. 국내에서 봐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자, 힘내시고요. 우리가 오늘 확신에 찬 얘기들 좀 더 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희망 고문이든 아니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고 전달해드리는 것이든 어찌됐든 이것이 결과적으로 윤석열 탄핵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자, 중요한 과정에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벌써 3,000분이 들어와 계신데요. 네. 서영교 TV도 오늘 제대로 한번 구독자 좀 늘리는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대신 단독 보도 또 정말로 특별한 내용을 제대로 알려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고 자, 첫 번째 질문 드리면 한덕수부터 먼저 한다라고 했을 때 충격을 좀 받았습니까? 아니면 다행이다. 그 다음은 윤석열로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까? 두 가지가 공존했죠. 예. 저희는 윤석열 파면 선고 날짜를 빨리 잡아라라고 이야기했지만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 제가 스픽스를 보면서도 그랬고 선입선출의 이야기 그리고 윤석열을 마지막 정점으로 파면 정리하려면 다른 잔잔한 것들을 먼저 정리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 두 가지가 같이 왔고요. 그러면 윤석열 파면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한덕수 정리를 월요일 날 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대체로 서영교 의원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것은 이제 절차적으로
자, 한덕수를 먼저 정리하고 어떻게든 그 다음에 윤석열로 간다라고 인식은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은 계속 사실은 지난주 초부터 윤석열 파면을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게 지나오면서 요거 묘한데라고 했지만 짚어보니 전체 8대 0의 흐름에는 파면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네, 예. 그런데 절차를 어떻게 할 거냐, 누구를 먼저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것을 연구관들이 이야기를 올리고 그것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는 들었기 때문에 예. 자, 민주당의 조성래 의원은 오늘 이제 기자들한테 대변인이지 않습니까? 이거 선입 선출 방식으로 하면 왜 한덕수가 먼저 가는 게 아니다. 왜 이런 절차를 바꿔가면서 현대가 이렇게 하느냐. 당장 뭔가 문제가 있다.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더라고요. 그게 민주당이 좀 불안하다 이런 것들을 좀 드러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안하다 여부를 떠나서 이게 당연한 이제 권리 주장을 청구인 측에서 하는 것이고요. 예. 사실 선입선출이라고 헌재가 밝힌 바는 없어요. 없습니다. 사실 예. 스픽스에서 저희가 만들어낸 말이거든요. 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먼저 한 얘기 같아요. 네, 근데 예. 그 경영학에서 하는 말이거든요. 창고에 먼저 재고 쌓이면 먼저 들어온 것부터 한다. 그건데 헌재가 친절하게 선입선출로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으면 그걸로 따질 수가 있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한 가운데 이제 우리가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한 거예요. 어떤 분 입장에서는 이제 희망회로를 돌렸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 따라서 지금 뭐 선입선출로 한다더니 뭐 왜 그 사실 저 한덕수 거는 재고품인데 저 나중에 들어온 물건인데 왜 지금 윤석열보다 먼저 하느냐라고 따질 수가 있는데 헌재가 아무 입장을 밝힌 바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네가 이렇게 한다고 그랬고 뭐 이렇게 이러냐 이거 따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왜 이렇게 원리 원칙 없이 이렇게 함부로 마구잡이로 하느냐라고 따지는 게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당연하죠. 네. 현재는 국민이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예측 가능하게 그리고 기본 규칙이 있게 그리고 내용이 있게 판단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현재는 브리핑을 해야 합니다. 브리핑을 해야 하는데 이게 워낙 중대한 것이고 또 그 극우들이 준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영향을 받은 건 아닌가 저희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예. 사실은 저희가 너무 당연히 파면된다고 생각하고 약간 방심도 있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가 헌재 앞에 제가 법사위원들 가자라고 해서 헌재 앞에 갔거든요. 네. 어제 그제 갔죠. 어제 그제 그제 갔습니다. 갔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완전히 콩나물 시루에 구구들이 막 고개를 쳐들고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이 내용이 헌법재판소 안으로 다 들려지고 있다. 네. 근데 우리는 정말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수 있도록 지켜주자 이렇게 하고 광화문에 모여 있었단 그렇죠. 말이에요. 네. 그런 사이에 이 헌법재판소 앞에는 극우와 국민의힘의 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보고 이거 안 되겠구나. 누구도 신경 쓰이지 않겠습니까? 기본은 다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안 되겠구나라고 판단을 했고 제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가야 한다라고 했고 어제 그래서 아침에 전부 다 가게 된 겁니다. 가게 되었는데 계란이 어제 아침이 아니라 오늘이죠. 네. 하루를 길게 오늘 쓰셔서 아침에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런 일이 있었고 저희가 거기에 차벽도 쳐라. 그래서 전부 다 몰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네. 네. 몰아내기 시작하고 그것을 깔끔하게 좀 정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외치고 소리 지르고 있는 그분들에 대해서 법적 조치 취해버렸습니다. 네, 예. 법적 조치 취하고 빨리 움직여주고 정리해줘야죠. 그래서 헌재에서도 판단하는데 이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예. 서 의원 말씀 들어보면 지금은 뭐 긴장은 하고 있지만 큰 대세 흐름에는 관계가 없이 정리 절차를 제대로 지금 밟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분위기도 좀 그렇게 가고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자, 하십시오. 그런데 오늘 네. 헌법재판소 앞에서 가서 이제 아주 강력하게 성토도 하시고 또 계란 오늘 투척 사건에 대해서도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 먼저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총을 쏘지 뭐 했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그것을 들은 경호처 관계자가 윗사람에게 보고한 그 내용이 녹음이 포렌식해서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는 총을 쏘지 뭐 했냐 이재명 대표 쏘고 자기도 XX 하려고 했다
라는 내용부터 어마어마한 일이 드러나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바로 백혜련 의원이 오늘 헌법재판소 앞에서 극우로부터 계란 테러를 당했습니다. 이 모양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대한민국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극우들이 혹시 계란이 아니라 그게 돌이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게 흉기였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계란만 갖고 있었겠습니까? 돌과 흉기는 안 가지고 있을까요? 아, 근데 정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도 지금 이 극우가 극성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압박을 받아서 지금 헌재가 제대로 된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것들의 영향을 받고 있느냐, 이것 또한 저는 되게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은 물론 먼저 온 걸 먼저 처리했어야 됐다 이런 걸 다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게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문제였기 때문에 탄핵 결정이었기 때문에 먼저 우선 심리한다고 했거든요. 그럼요. 네, 그거는 이제 헌재가 스스로 브리핑한 거고 헌재가 먼저 얘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그 말을 번복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고서 이제 먼저 좀 빨리 처리한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벌써 26일 선고일을 정했어요. 24일. 아, 24일로 예, 정했어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26일은 예, 이재명 예, 대표님 예, 예. 이제 선고일인데,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끌어온 것 자체가 저희가 이 스펙스에서 우리가 7일설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예. 7일 선고될 것이, 선고일 잡힐 것이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미 윤석열 대통령 파면과 관련된 내란의 이 엄청난 이 전국의 이슈들은 이미 정리가 어느 정도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헌재에서는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고성이 오가고 시끄럽고 아직도 정리가 안 돼 있다는 말이 좀 들었거든요. 그런 말을 들었는데 왜일까? 왜 뭐 때문에 영향을 이렇게 받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법조인들은 직업법관이잖아요. 직업법관들은 이런 영향에 덜 받으라고 직업법관을 세워놓는 거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압박을 받고 판결을 늦추고 있고 모든 국민들을 더 불안하게 하는 거. 이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우리 서영교 최고님,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저 파면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총리의 결과가 24일에 나면 굉장히 국민들은 동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자, 생각합니다. 24일 날 결과 어떻게 나올 걸로 전망하세요? 저의 이성적 생각을 얘기하십니까? 아니 제 마음을. 그러니까 바람 말고 객관적으로 자, 인용이다 기각이다. 저는 객관적으로는 기각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이상호 기자는 어떻습니까? 뭐 지난주 목요일 선고를 봐도 예. 뭐 법적 문제는 있으나 이게 뭐 파면에 이를 수준의 중대한 사안은 아니다라는 그렇죠. 논리로 봐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오늘 봉기욱 기자하고 인터뷰를 하니까 봉 기자는 그 결과 봐야 한다. 물론 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은 많이 하지만 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내용과 봤을 때는 훨씬 더 위헌성, 중대성이 겹겹이 쌓여 있기 때문에 파면할 수도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저는 인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인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에 함께한 거거든요. 네. 가장 주요한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파면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인용될 거라고 생각하고, 고성이 오갔다 이 얘기는 실제로 한덕수 기일 정하기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가 나오기는 하는데 그 고성이 오가고 난 다음에 한덕수 기일이 정해졌어요. 그래서 한덕수 관련한 것을 논의할 때 상당히 이견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 한덕수 이거 문제 커 말씀처럼 이거 아주 중요한 거야. 박근혜에 비해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이거 뻔히 알면서 국무위원들 모아온 거 아니야? 국무위원들 모아서 회의해야 비상계엄 할 수 있다고 국무위원 모은 거잖아요. 그거 만들어서 모으게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선 국무위원들이 동의하지 않았든 부서를 하지 않았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 국무총리였던 한덕수가 함께하지 않은 건가? 함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용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서 뭐 정치적인 거 이런 거 볼 필요 없다. 대한민국에선 더 이상 이런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건 있어서는 안 된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인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면 이것은 헌법재판소의 정치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인용되는 게 맞고, 그래야 더 이상 대한민국에선 비상계엄이라든지 불법계엄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선고일이 이렇게 오늘 확정 발표되면 최종 판결문은 다 완성이 돼 있는 거죠. 최종 판결문은 완성되어 있지 않고요. 네. 그 평의의 의견을 좀 모았다라고 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그 의견서를 써라라고 네. 다시 내리겠는다고 합니다. 그럼 요 내용을 가지고 의견서를 정리해서 다시 한번 올리고 그것에 맞춰서 다시 의견서를 내리는 이 과정이 최소 이틀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틀이 보통 날짜가 정해지고 나면 이틀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 헌법재판소 뒤에 이게 딱 그 우리가 맨날 보는 화면 있잖아요. 예, 예. 그 뒤에 방이 있대요. 예. 그 방에서 최종적으로 판결을 하고 선고를 하러 나오고요. 왜냐면 이게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특히 이런 이슈가 있는 것들. 지금 아마 여기 있는 기자님들, 우리 의원님들까지도 다들 이렇게 귀를 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너무 가짜 뉴스가 판을 쳤잖아요. 이 사건들과 관련돼서 이게 왜 나오지 않냐면 아직 결론이 안 나왔기 때문에 나오기가 더 어렵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파면 때에는 그 전날 3개를 준비했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판결을 그 선고 바로 직전에 결정을 하고 하나를 들고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저 내용을 이제 그대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월요일 날 오전 10시에 최종 선고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세 가지 정도의 경우의 수를 놓고 세 가지를 만들어 놓고 그날 당일날 그러면 10시 이전에 뭐 9시경에 모여서 마지막 정리를 해서 나와서 발표한다. 이렇게 제가 보십니까? 취재한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예. 네. 제가 취재하고 이해한 바에 따르면 뭐 이번이랑 그 중대성은 좀 다릅니다만 통상적으로 당일날 평결해가지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보충 의견 정도를 그러면 미리 넣어줄지 여부를 거기서 정해서 바로 그냥 어차피 뭐 그 문안은 다 있으니까 거기다 그냥 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옛날처럼 다시 이건 뭐 다 뭐 가리방 긁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렇게 막 긴급하거나 좀 상대적으로 가벼운 사안에 대해서는 당일도 그렇게 했는데 요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무게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할 수는 있으나 그 정도로 합의가 완전히 안 된 상황이라고 하면 선고일을 못 잡죠. 제가 봤을 때 큰 가닥에서는 이미 잡혀 있고 예. 마지막에 그러면 몇 대 몇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네가 죽어도 넣어야겠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당일 또는 전날 충분히 가능한 수준으로 이미 완성돼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8명의 재판관님들의 머릿속에는 이미 정리가 되어 그렇죠. 있다. 저는 좀 더 나가서 본인의 생각이 반영까지 돼 있을 거다. 그걸 만약에 그날 이게 의견이 좀 다른데 모아서 합의가 아니죠. 근데 그거는 결정해서 발표할 경우에 예측 가능성을 너무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날 하자고 한 것이라면 이미 정해져 있다. 그렇죠. 그럼 그리고 윤석열 네. 문제는 뭐냐? 네. 어떤 날을 하자고 하는데 아직까지 합의가 안 된 부분이 있다. 그렇죠. 이거를 한 번 더 논의해야 그렇죠, 되는 거 그렇죠. 아니냐라는 큰 쪽으로. 줄기는 그렇죠. 어느 정도 잡혀 있는데 네. 나머지 이제 합의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네. 제 얘기는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 내용을 쓸 때 전화를 해서 확인도 하고 나랑 같은 왜냐면 계속 평의를 하는 동안에 예. 의견을 교환하잖아요. 예. 나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전화를 하다 보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이 소수 의견은 나만 쓰겠구나 이런 네. 식의 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런 토론할 때 좋은 거는요. 두 분이 완전히 싸워버리면 더 좋아요. 이렇게 예의 있게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예 공격적으로 아니 김한나 위원장 잘못 알고 있어요. 어디서 그런 정보를 가져와서 이야기해요. 이렇게 하고 왜냐면- 이상호 기자한테 네네. 아니 네. 당신 기자면 다요. 뭐 기자면 뭐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해요. 뭐 이렇게 해야 서영교 의원님하고 제가 중간에서 좀 중재하고 이렇게 왜냐하면 할수 있을 이런 텐데.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선고 결과를 모르고 나서 선고일을 잡기는 불가능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결과를 알았기 때문에 선고일을 잡은 것이고 만약에 선고일 당일날 결과가 내가 의도한 것과 다르다? 그러면은 이거는 날을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날이 잡혔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내부 결정은 나 있는 상태에서 디테일한 그 보충 의견 정도 수준에서의 이견과 넣을지 말지라는 부분이 남아 있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정무적으로 보면 저는 당연히 인용이 돼야 된다고 보지만 날짜가 잡혔다는 걸 보면서 이건 인용이 아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실제로 아시다시피 이게
그 선고가 계속 기일이 밀리면서 뭔가 중대한 합의 과정에 이견이 있다라는 정도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 절차적인 문제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특히 그 절차 문제에서 이제 중요하게 거론됐던 게 한덕수 건인데 한덕수 건을 사실은 어떤 식으로든 털어주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 네.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이 말도 안 되는 무슨 뭐 증인 추가 신청해도 다 받아줬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너는 탄핵이기 때문에 나중에 뭐 딴소리하기 없기 뭐 이런 취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했을 때 요것도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탄핵으로 가기 위해서 중요한 일종의 장애물을 해체하는 근데 수준에서 저는 응해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사건에 듭니다. 따라서 네. 다를 것 같긴 해요. 네, 아까 예. 얘기하셨던 것처럼 당일날 얘기도 하시잖아요. 제가 사실 이런 사건이 있어요. 너무 공들인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대법원까지 갔는데 대법원 선고일 잡혔고 그 전에 당연히 대법원 이제 재판 연구관들이 보통 글을 쓴단 말이에요. 물론 이게 더 중대한 사건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재판 연구관들이랑 대충 내용까지도 좀 확인을 한 바가 예,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네, 그랬는데 다른 판결이 나온 거예요. 자, 한번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 네. 자, 이거는 우리가 이건 뭐 개인적인 근데 제 사건. 최악의- 이야기는 너무 많이 나가면 안 돼요. 네. 왜냐면 네. 점점 이게 이제 본질에 좀 벗어나기 때문에 빨리 좀 정리하는 거예요. 제가 들은 네. 바로는 예. 선고기일 잡혔다는 것은 의견이 모여졌다는 그렇죠. 이야기입니다. 의견이 모여졌다는 이야기이고 그런데 이 의견이 모여지기 전까지 어마어마하게 서로 이견이 있었던 겁니다. 그동안 계속 이견이 있었던 건 우리가 윤석열 관련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늘 들은 얘기로는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많았고 서로 아주 대립도 많았는데 갑자기 그 날짜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네.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처럼 많은 이견이 있고 서로 다름이 있을 건데 여기서 어떻든 의견은 모아졌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그 뭐라 그럽니까 발표문을 쓰기에는 꼬박 이틀이 네.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 꼬박 이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이고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마은혁 그러니까 이 한덕수가 탄핵될 때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았잖아요. 네.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해야만 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한덕수를 탄핵시켰습니다. 그랬을 때 최상목이 와서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시켰고 남은 1명이 마은혁이었고 헌법재판소는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너 빨리 당장 임명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하게도 네. 작용했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판단이 나올지 모르지만 저는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책임자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인용되어야만 한다. 이 몇 가지가 같이 해서 이렇게 제가- 생각하지만 어떤 의견이 모인 걸 보면 또 정치적 판단이 어떻게 되었을지는 좀 의문이 지금 가긴 서영교 합니다. 의원께서 되게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의견의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확인한 셈이란 말이에요. 네. 지금 우리가 가장 우려했던 거 이게 움직이지 않고 차가 지금 제자리에 서 있는데 이 엔진이 꺼졌나 작동이 멈춰버린 거 아닌가 어떤 치명적인 그 불합치 때문에 작동이 멈춰버렸다는 게 대단히 심각한 거거든요. 이게 쭉 가서 4월 중순까지 가버리면 나라 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거는 그런 일은 합의제가 없습니다. 작동하고 예. 있구나. 굴러는 가는구나. 그렇다면 합의를 해준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는 다른 합의를 위한 합의란 말이죠. 합의제가 유지돼야 되는 필요성. 그렇다면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리고 이후에 날이 잡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죠. 이거 합의했으니까 다음도 합의가 될 것이고 그 날짜는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선고 결과를 모르면 못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5대 3이다. 그러면 날 잡을 수 있습니까? 못 잡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이거 당신들 정신 차려라. 아무리 윤석열이 너한테 뭘 준다고 해도 우리 나라를 망칠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합의하는 과정이 헌재의 그나마 열린 지성이라고 하면 이제 작동하는 거 확인됐고 저는 날은 다음 주 중으로 잡힐 것이다. 이렇게. 자,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흔적을 보고 그것이 지나왔던 경로 그리고 앞으로 갈 길이 뭔지 이제 예상하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합의가 되지 않아서 계속 충돌이 일어났다. 그래서 금요일 날 자, 최종 탄핵 선고를 하기 위해서 수요일인 어제 날짜를 통보했어야 되는데 내부 이견이 있었다. 고성이 오갔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합의를 했다고 하면 어느 한 사람이 고집을 꺾지 않았고 어느 한 사람이 또는 어느 다수가 그 고집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양보한 거 아니에요.
양보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고집을 계속 피웠고 누가 그런 것들을 받아들였느냐라고 우리가 합리적인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 내용은 의원님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을 먼저 해야 돼, 한덕수를 먼저 해야 돼. 여기에 대한 충돌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그러면 저는 한편으로 한덕수를 파면시키고 윤석열도 파면시킨다라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거꾸로 윤석열을 파면을 먼저 하면 그 다음에 한덕수를 파면하면 아 이게 정치 보복한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아까 이제 우리 김한나 의원께서는 가짜 뉴스라고 했지만 우리 취재 진짜 죽기 살기로 하거든요. 네. 흔적 하나를 가지고 헌법재판관의 마음을 읽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주변의 정황들을 가지고 퍼즐 맞추기를 하듯이 계속 이렇게 이제 왔는데 그러면 누군가는 고집을 피웠고 누군가는 결국 양보를 해서 이렇게 갔다면 순서일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한덕수가 먼저냐 윤석열이 먼저냐 이렇게 해야 이제 좀 더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제가 일방적으로 서 의원님 주장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덕수가 먼저냐, 윤석열이 먼저냐라고 했을 때 대한민국이 윤석열을 정리시켜야 되는데 예. 제가 그러니까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맞추는 거 윤석열은 파면이다. 더 이상 파면이 아닐 방법이 없다. 보수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한 중요한 공직자가 이 사람은 이제 약간 공무원이에요. 공직자가 아유 마음이야 윤석열 파면이지만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보수인 사람이 있어서 아유 나라를 위해서 탄핵이든 인용이든 빨리 아니 기각이든 인용이든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보수인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합니까? 이건 탄핵이어야 돼요. 네. 이건 파면이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수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라를 생각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윤석열 파면을 놓고 그러면 한덕수를 먼저 정리하고 가자. 저는 이게 작용했을 거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지만 특별하게 이견이 많이 있었던 건 없다는 거예요. 네. 윤석열 관련해서 합의를 이끌어서 모으지는 않았는지 몰라도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견, 기각의 의견 이런 얘기는 없다라고 하는 게 제가 듣고 정리한 것으로 맞습니다. 자, 오후의 분위기를 살펴보니까요. 한덕수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최종 선고를 받는데 윤석열 살았다라는 이야기가 쏙 들어갔어요. 그럼요. 지금 오후 분위기는 이래요. 한덕수 지금 자 어떤 식으로든 살든 죽든 잘 모르겠는데 곧 이제 윤석열에 대한 뭔가 선고가 나오겠구나. 그래서 윤석열이 혹시라도 한덕수가 기각이 되면 윤석열 살겠네 이 이야기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대중들이 네네. 민심이 이걸 이제 읽어 들어가는데 처음에는 놀랐는데 왜 이래 그랬는데 지금 점점점 상황을 보니까 아 윤석열이 살 길은 더욱더 없어졌구나라고 보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하면 되는구나. 그렇죠. 예. 지난주에 우리가 뭐 최재나 뭐 서울중앙지검장이나 사실 그 기각됐을 때도 그래 큰 놈 잡으려고 잔잔바리 그냥 주자 준다. 뭐 네. 이렇게들 받아들였고 한덕수 같은 경우는 오나 가나 뭐 대세 지장 없고 뭐 최상목보다 더 문제 있겠어? 더구나 뭐 민주 정권에서 일도 했던 자인데 뭐 그런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 좀 찝찝한 거는 그러면은 그 잘못됐다는 거 아니냐 탄핵이 그 최상목이가 2명 통과시킨 대법관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취지로 막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정도는 뭐 근데 충분히 앞에 너끈히 했던 받아낼 수 결과랑 있다 하는 똑같이. 정도의 자신감 네. 때문에 일단은 받아들일 만한 그런 그 악재 아닌가. 위법성은 있으나 정도의 위법성은 이르지는 아주 중대하죠. 않지만. 중대하나. 네, 네. 위법성은 매우 중대하죠.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순리대로 가고 있다. 여러분 걱정 많이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 그런데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아야 한다는 또 여러분들 말씀도 잘 듣겠습니다. 계속 취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제 좀 바꿔야 되겠는데요. 한겨레 신문이 조금 전에 이제 단독으로 보도한 게 있는데요. 이거 지금 명태균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단일화에 개입했다라는 이제 의혹을 지금 한겨레 신문이 단독으로 보도했는데 조금 전에 올라왔습니다. 뭐냐면 오세훈 시장과 관련된 거 명태균을 2021년 1월 달에 전화 통화한 거 외에는 그 뒤에 일체 만난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오늘 보도 내용을 보면 3월 이후에도 만났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아시죠 여러분? 오세훈 시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압수수색. 했다라고 하는 이것이 어떤 의미냐? 그러면 3,3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것으로 사법처리 수순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것인데 한겨레 신문 단독 보도 지금 혹시 띄워줄 수 있으면 한번 보고요. 자 이렇게 되면 대선 출마 좀 어려워집니까? 오세훈 시장 어떻습니까? 쉽진 않겠죠. 예. 그런데 대선 출마를 하려고 길을 쓸 것입니다. 길을 쓸 것이지만 벌써 오세훈 시장 이렇게 측근과 뭐 관저 등 압수수색 당했다면 엄청난 타격이죠. 그런데 이 압수수색만이 아니라 그 전에 벌써 다 나왔잖아요. 오세훈의 여론조사 방식, 그래서 시장이 되는 방식. 홍준표의 여론조사 조작에서 대구시장이 되는 방식. 윤석열이 여론조사 조작을 통해서 대통령 후보가 되는 방식. 전부 다 셋이 똑같아요. 네. 똑같고 명태균은 그 재주를 가졌고 그 재주를 가졌다는 것을 오세훈도 홍준표도 또 마지막에 김건희와 윤석열이 알았던 거죠. 네. 이것은 전부 다 하나의 새쌍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그 중간에 다 돈을 대납한 것이 있고 1. 돈 대납 2. 여론의 조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은 실제로는 아무리 그래도 국민의힘이나 이런 쪽에서 이거 버리는 카드여야 된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봅니다. 자, 한겨레 신문 이제 단독 보도 아마 한 1분 전에 올라온 것 같은데요. 민태균 서울시장 보궐 단일화 개입 의혹 오세훈 쪽과 3월에 만났다. 이 말은 1월 달에 자 지금 서울 부시장이죠. 강철원 부시장이 네. 강철원 네. 이제 부시장이 그 당시에 이제 총괄선대본부장이었는데 만나고 나서 대판사하고 그 뒤에 1월 외에는 만난 적이 없다고 했는데 매우 깊이 있는 만남을 3월 19일 날 했다는 것이 검찰 조사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내용인지 그 시점에 3월 19일 날 왜 올라가서 명태균이 오세훈 시장과 가장 가까운 총괄선대본부장을 만났는지 김태일 소장한테 제가 직접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그 녹음 내용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김태일 소장 녹음 내용 들려주세요. 오세훈 시장이 빨리 좀 올라오셔야 된다고 급하다고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내일 모레 서울에 위원장을 만나러 가기로 돼 있다고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아니 위원장이면 누구를 보고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아니 내가 김정은 위원장 만나러 가냐고 김정인 위원장을 만나러 내일 모레 서울에 갈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오세훈 시장이 그럼 알겠다고 좀 빨리 올라오시라 그런 대화 내용을 들었습니다. 자 저런 내용이 있고요. 근데 혹시 기억하세요? 제가 두 번째 명태균 만나고 왔을 때 예. 저 이야기를 했었어요. 명태균이 3월 달에 만났다. 그때 3월 달에 만났다가 아니라 예. 오세훈 시장이 자기를 외면하고 모르는 척 할 때 그리고 강철원도 이제 명태균을 사기꾼 같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 명태균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강철원 너 참 딱하다. 너가 어떻게 후보 단일화했는지 내가 다 아는데 예.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스픽스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맞습니다. 이 얘기를. 근데 그게 지금 터진 거거든요. 예. 근데 그게 터진 게 아니라 그때도 이 얘기까지 했잖아요. 시골 잔치집에서 돼지 잡는다. 그런 것처럼 돼지는 잔칫날 잡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이게 임박해 올 때 하나씩 터트린다고 했고 그게 지금 잔칫날이 다가오는 거죠. 네, 잔칫날이 다가온다. 자, 이런 오 시장을 타겟으로 해서 정조준하고 오 시장의 네.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 만천하에 드러나서 사법처리 수순을 밟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의혹 제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봉준 기자도 이 내용을 취재를 많이 하거든요. 본인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이래. 저도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근데 한겨레 신문이 어떻게 검찰 쪽에서 이 정보를 받았지? 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강희경 국장한테, 야, 이 내용이 어떤 거냐? 라고 물어보니까 강희경 국장이 오늘 오후에 네. 공익제보자 강희경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실까요?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해서는 명태균 대표는 정말 헌신적으로 오세훈 시장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 대표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뛰어넘어서 정치적 동지에 정말 가까운 관계였고 지금에 와서 이제 오세훈 시장이 정말 명태균하고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정말 최측근에서 지켜봐왔던 저로서는 용납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자, 치사한 보십시오. 인간들이네 치사해. 아니 그러니까 명태균은 강희경 국장하고 지금 네. 공방도 벌이고 네. 서로 비판을 하고 저는 공익 때보다 강희경 씨를 네.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고 명태균은 또 오세훈을 공격을 하는데 여기에는 또 다른 이제 사람들이 참전해서 오 시장이 문제가 많다. 네. 그런데 또 어떤 분은 오 시장은 별 문제 없다. 김한정 회장이 단독으로 한 것이다. 또 김한정 회장은 나왔어. 네. 후견인이지 않습니까? 네. 후원 회장 격인 김한정 회장은 명태균도 욕하고 강희경도 욕하고 그래서 온데 이제 따발총이 막 난사되고 있는 이제 상황인데 저게 이제 오 시장한테 유리할 게 전혀 없이 뭔가 검찰에서 사법 처리하는 수순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아 정치적으로 매우 험난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 시장의 대응이 매우 궁금하다. 저 정도 이제 나왔다면 오 시장이 부인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 강철원이라는 인물이 구체적으로 거론되면서 국민의힘 당사 옆에 있는 커피숍에서 만난 게 확실하다. 자 그날은 오세훈으로 후보가 단일화된 날이다. 네. 더 중요한 것은 한 달쯤 전에는 올라왔어. 여론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전에 피해내 아래 있는 서명원 대표하고도 충분히 논의한 적도 있다. 이런 것이 이제 검찰에 다 진술로 확보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오 시장이 과연 대선까지 갈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이제 해명을 분명하게 해야 하는데 매우 험난한 길이 예상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 단일화 관련돼서 예. 여론조사 하는 법을 좀 배웠는데, 예. 그러니까 그 명태균 씨한테 이 질문을 그렇게 김태균 씨한테. 네네. 그래서 이 단일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 질문을 그렇게 바꾼다는 거예요. 왜냐면 오세훈 시장이랑 그 당시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랑 그 당시 이제 경쟁자가 나경원 의원이시니까 이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중도의 오세훈 시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여론조사를 했을 때 국민의힘이십니까? 지지를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더 상대적으로 우쪽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 나경원 의원을 눌렀다. 그러면 그게 끝나고 나머지 자료들이 남잖아요. 그럼 그 자료들을 다시 돌린다는 거야, 강조해서. 그러면은 이분들은 다시 돌렸을 때 오세훈 시장을 더 지지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만 표본으로 잡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갖고 이제 룰을 정하는 거예요. 단일화 룰을. 단일화 룰을 당을 몇 퍼센트를 할지 아니면 일반인을 몇 퍼센트 할지 해가지고 그때 이걸 넣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고발당할 수 있어요. 하는 그 방법이 있다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의혹을 제기하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명태균 대표가 언제 또 생각을 바꿔서 김한나 아니, 변호사도 공격할 수 있다고. 네, 근데 이 얘기는 저도 고발당할 지금 위기에 빠져 있는. 아니 고발 당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고발을 했대. 스피스 네. 아 그래요? 네, 이미 당하신 걸로 굉장히 알고 강조하네. 아, 네. 근데 저는 사실 그리고 투사란 뜻이고 명태균, 이거에 대해서는 네. 명태균 씨가 말해달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의원님 한번 여쭤볼게요. 네. 26일입니다. 법사위에서 지금 이제 명태균을 정인 신청했는데 오늘도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네. 국회에 나올지 안 올지 결정은 안 했더라고요. 네. 야 이거 뭐냐? 그러면 국회 언제라도 나가서 자기가 발언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혹시 저희들이 모르는 정보가 있습니까? 국회로 나오겠다라고 한 것이 있나요? 언제든지 부르면 오겠다. 그리고 나를 활용해라라고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그렇게 그래서, 했는데 오늘 네. 아무런 답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그래서 박범계 의원이 만나보고 와서 명태균 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게 된 거죠. 네. 그럼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물어는 봤는데 내려오기를 원한다는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우리가 증인으로 채택하게 되는 데는 어떻든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려갈 수도 있고 내려가는 방법도 채택할 수 있고 올라오는 방법도 채택할 수 있는데 저는 이 상황이면 올라오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증인으로 채택한 건 올라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채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지금 탄핵 선고와 관련해서 그날 이제 법사위가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오후에 들리긴 하던데 아직까지 확정은 되지 않은 것 같고 혹시 국회가 정한 일정을 다른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연기를 하거나 이럴 수도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예. 탄핵 그 선거 관련해서 그런 것 때문에 바꾸지는 않습니다. 네, 예. 이 법안 통과할 내용이 얼마나 있느냐. 그리고 이 내용들을 가지고 원래 27일 날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7일 날 본회의에 할 만한 내용들이 어떤 것이냐. 의장이 이것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 것이지 뭐 그 탄핵 그 저기 헌재 선고라든지 아니면 뭐 법
재판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명태균이 나오면 이번에 뭔가 이제 폭탄 선언 같은 거를 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명태균은 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주 의미가 있죠. 예. 저는 벌써 폭탄은 다 터졌다고 생각합니다. 예. 윤석열의 육성이 나왔고 김건희의 육성이 나왔고 그리고 또 돈 주고받은 계좌가 모두 다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오세훈에 관한 것도 나오고 홍준표에 관한 것도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태균은 아직 무궁무진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예. 제가 보기엔 아직 무궁무진한 게 남아있고 그날 나와서 김건희와 윤석열의 육성이 그것만 있었겠습니까? 네. 훨씬 더 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터뜨릴 수 있을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제 명태균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정의의 사도, 여전히 진실의 이거 이제 진실의 그 일종의 바구니를 들고 있는 사람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까? 불가원 불가건으로 어떻게 하는지 상황을 살펴야 합니까? 지금 김한나 변호사 쪽의 이야기인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제가 듣기로는 명태균 여전히 지금 본인이 판을 그리고 있다. 그래서 누군가 면회를 갔거든요. 최근에. 네. 그 만나기로 했으니까 서울에 내려갔을 거 아니에요. 기자였어요. 근데 1시 반에 면회를 하기로 해서 갔는데 면회 거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접견 거절을. 야, 명태균 세기는 세다. 그 아주 유명 언론사 기자인데. 그래서 사전에 약속이 됐나 안 되나. 그래서 제가 가기 전에 내한테 물어봐야지. 그 조심해서 내려가야지. 내려갔는데 못 만나는 게 말이 되느냐. 이제라고 하는데 어쨌든 명태균이 여전히 영향력을 크게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느냐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글쎄요, 저는 이거 되게 이 재미있는 지금 사안이에요. 이거를 조금 거리를 두고 보면 영화로 따지면 진짜 우리가 기적적인 뭐 탄핵 의결하는 순간, 멧돼지 체포하는 순간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가 이제 최종적으로 땅땅땅 너 해고야 이건데 지금 이 국면에 있잖아요. 이 국면에 아주 중요한 드라마를 제공하고 있다. 명태균과 오세훈이. 어째서 그러냐면 사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팩트와 행위는 시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죠. 때에 따라서 정의가 될 수도 있고 기회주의적인 배신이 될 수도 있고 8.15 이후에 독립운동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진작에 했었어야 돼. 명태균이 자기 진정성을 가지고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었다면. 근데 사실은 지금으로 봤을 때 이런 가치는 별로 없습니다만 그나마 이제 또 시기가 있겠죠. 피로가 높아지는 시기. 근데 중요한 거는 적어도 독립적인 변수도 아니다. 지금 명태균은 네. 독립적인 변수는 아니죠. 그렇죠. 예. 검찰이라는 파도가 필요해. 일단 네. 지금 네. 국면에서는 네. 지금 서퍼를 가지고 있는데 검찰을 타야 돼요. 그러면 검찰이 얘 진술을 가지고 수사를 이 빠른 시간에 해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 되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여기서 하나의 드라마를 구성한다고 보는 이유는 검찰의 움직임이에요. 지금 당장 탄핵 직전에 검찰이 아주 그냥 정신 분열증에 걸릴 정도로 복잡한 상황이야. 수뇌부는 당장 심우정의가 탈옥을 시켜줬어. 자기가 뭐 관련돼 있으니까. 그리고 박성재는 기각돼서 막 살판 나가지고 돌아와서 막 충성 서약하고 있잖아. 일성이 뭐였습니까? 검찰 돌아와가지고 중앙지검 와가지고 민주당 돈봉투 사건. 이창수. 중앙지검장. 박성재는 아직 안 돌아왔어요. 아 죄송합니다. 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고 안 돌아왔고. 네, 이창수가 예, 중앙지검장. 죄송합니다. 예, 예. 돌아와가지고 예. 내가 최일성으로 나 민주당 돈봉투 사건 다시 내가 제대로 하겠다. 이거 충성서약이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수뇌부는 그러고 있는데 사실은 그 행동대원 이복현, 뭐 이지영 이런 선수들 그 친윤에서 재빨리 이제 살기 위해서 친한 쪽으로 갈아탔던 선수들이 속도를 막 냈어요. 저는 되게 흥미롭게 봤던 게 3월 4일 날 MBC 특종입니다. 오늘 이것도 한겨레 특종도 의미 있지만 3월 4일 날 MBC에서 삼부토건 관련해서 금감원에서 조사한다라고 리크링이 됐어요. 그거 네. 되게 그 작정하고 MBC에다가 꽂아준 거거든. 네. 그리고 이복현이 그 다음 날 이거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그랬, 조사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속도를 막 그렇죠. 냈어. 그랬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예, 이제 예. 뭔가 이제 친윤이 친한으로 갈아타면서 이제 선거 국면에 또 얘들이 개입하려고 하는구나, 한동훈 띄우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봤는데 3월 8일 날 4일 뒤에 윤석열이 석방됐어. 탈옥했어. 네. 그러면서 톤이 갑자기 변화해요. 이복현 같은 경우 아주 이제 저미지대 기회주의적 포지션에 있지 않습니까? 뭐라 그러냐면 삼부토건 하긴 한 10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김건희 안 해. 정확하게 김건희 안 한다고 뭐
다시 충성 서약을 하면서 얘들이 윤석열 관련한 모든 사건들이 슬로우 다운 되고 특히 저 명태균 관련해서도 지금 강철원을 조사한 게 꽤 됐어요. 3월 10일 날 조사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당시에 바로 오세훈 소환한다고 그랬었어요. 네. 근데 슬로우 다운 하다가 지금 10일 만에 일어난 오늘 사무실 압수수색이기 때문에 검찰이 장고 끝에 이제 한쪽으로 돌아섰구나. 그리고 실제로 오늘 한겨레 신문 보도 같은 경우도 창원지검 명태균 수사팀장이 이지영이잖아요. 네. 이지영은 그나마 친한 쪽에서 이탈한 적이 없어. 근데 이복현 이런 놈들이 이제 이탈하는 거 보면서 그래도 우리는 검찰의 살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해서 한겨레에다 흘려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이 어떻게 줄타서 어떤 수준의 속도로 수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른바 조기 대선 국면에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여부는 결정 날 겁니다. 자, 예, 말씀하십시오. 근데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친한 친윤이 옛날에 검찰 조직 내에서는 없었던 거죠. 같은 둘이 팀이지, 한 몸이니까. 원래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탈옥 전에는 친한으로 세워서 검찰이 생존 방법을 짠 거고. 그러면 왜냐면 그 판이 그때도 한번 살짝 얘기를 드렸는데 한동훈을 내세워야 차기 정권을 뭔가를 세워야 자기네들이 생존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공수처 폐지, 검찰 유지 그렇죠. 그건 했으니까. 그 두 개를 위해서 움직였던 거고 지금은 탈옥을 한 사람이 있는데 거기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파면 전에는 살아있는 권력인 거잖아요. 인사권도 어느 정도는. 간접적인 인사권. 네,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제 스탠스를 가져간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되어지고 뭐 정치권에서의 이제 친윤 친한과 이 검찰 내부의 친윤 친한을 좀 다르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한 그걸 몸인데 명확하게. 예.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예. 분리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 검찰 조직이 이제 어쨌든 대선에 영향을 받고 있다. 또는 대선을 앞두고 뭔가 행동을 하고 있다. 생존 그게 전략을 짜는 오늘 거죠. 이제 네. 압수수색으로 이어졌다면 결국 오 시장과 관련된 내용이 2021년 이제 3월 달이죠. 3월 19일, 4월 7일 날 선거를 해서 서울시장이 되거든요. 네. 그 시점에 명태균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강철원 그 당시 총괄선대본부장이 매우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1월 말 이후에는 아예 만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자, 그래서 저희들이 혹시라도 서울시장님께서 만난 적이 없다 강철원은 이렇게 하실까 싶어서 만났다는 증거를 저희들이 최초로 역시. 그 제가 원래 갖고 있던 건데요. 네. 전부터 가지고 있던 건데 확인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3월 19일 날 명태균, 김태열 이 두 분이 김해공항에서 김포항으로 비행기를 타고 올라왔는데요. 네. 그때 여의도 동선까지 제가 다 가지고 있는데 저 비행기를 표를 끊고 타고 올라왔습니다. 서울에요. 자, 그래서 거절하지 마시고 그 당시에 강철원은 왜 만났는지 그 이전의 진술과 그 이후의 진술이 완전히 달라질 건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 앞에 정확하게 좀 해명을 해 주시라 그러고 혹시라도 대책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어머. 제가 저 비행기표를 공개를 하니 이번에는 제발 거짓말 시키지 말고 있는 그대로 무슨 일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밝혀라. 그리고 저는 오 시장 다음은 아마 이제 대구지검으로 지금 모든 수사 기록이 다 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은 홍준표 시장으로 갈 것이다. 또 일설에는 이제 검찰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홍준표 시장의 아드님이 계세요. 네. 그리고 우리 최용희 우리 또 보좌관도 이름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양아들이고요. 친아들도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수사를 하게 되면 국힘에서는 서울시장은 오세훈이 대선 후보로서 상당히 타격을 받을 것이고 아마 어느 시점에 대구지검도 수사를 하면서 이거를 뭐 기자가 취재를 하든 어떻게든 나와버리면 일단 민주당 쪽에서 보면 유력한 대선 주자 2명이 흔들흔들하는 상황을 목격할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뭐 오세훈이든 홍준표든 사실 대선 주자가 흔들린다 이렇게 저희는 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죄 지은 게 있으면 벌 받아야죠. 그리고 불법으로 시장됐으면 그 직 내려놓고 벌 받아야 된다. 사필 규정이 가는 과정이지 대선 후보 흔들거린다 이것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이 보기엔 저쪽에 대선 후보인데 흔들거리는구나. 그런데 제가 여기서 조금 우리 이상호 기자 말씀처럼 검찰은 언제 어떤 장난을 칠지 모릅니다. 예, 검찰이 언제 어떤 장난을 칠지 모르는데
그래서 오세훈도 봐주고 싶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대표님이 증거 딱 내놨잖아요. 증거 딱 내놨기 때문에 봐주려고 좀 했을지도 몰라요. 네. 근데 봐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홍준표도 마찬가지고 도망가고 어쩌면 검찰이 윤석열 파면 정리되고 나면 홍준표, 오세훈을 쳐다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들의 발목을 확실히 꺾어버리는 게 바로 우리 대표님이나 같이 일하고 있는 여러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저 비행기를 표를 보고 아 저희 둘이 뭐 한강에서 물놀이하다 내려갔겠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입니다. 김건희에 대한 지금 상설특검 네. 이 이제 오늘 통과됐습니다. 네. 김건희 그러면 이제 수사를 해야 되고 이것은 최상목이 임명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 그 내용은 그러면 최상목이 이제 임명을 한다 안 한다. 자, 그리고 김건희에 대한 수사가 이제는 특검이 아니고 상설특검으로 30일짜리라도 시작하자 이렇게 이제 출발한 것도 네. 검찰의 지금 오세훈 수사 그리고 대구지검 가 있는 홍준표 건 외에도 이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상설특검으로 저희가 통과를 시켰습니다. 네. 중요한 건 통과시켰는데 경기를 해요. 국민의힘이. 예. 국민의힘이 경기를 하고 그리고 이것을 최상목에게 거부권을 날려달라고 요구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건 거부권을 날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니죠. 상설특검은 특검을 임명해야 돼요. 저희가 내란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을 날렸어요. 이 국민의힘에서. 그래서 다시 내란 특검을 상설 특검에 앉혔단 말이에요. 근데 임명하지 않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임명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다 모아서 최상목을 확실히 정리시켜 버리지 네. 않으면 이 상설 특검들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제가 아주 초기부터 주장하던 건데 더 이상 최상목을 두고 볼 필요가 없다. 경제를 살리지도 않고 현재 그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다. 오히려 최상목을 탄핵으로 정리시켜야 현재 선거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최상목이 임명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어떤 권한으로 본 임명한 상설특검은 임명을 해야 해. 강제사항이에요. 강제 규정이야. 즉시 임명해야 되는 강제 규정입니다. 그 적시를 네. 그러면 3년 뒤 아니면 석 달 뒤 이렇게 하나? 적시는 그러니까 적시는 바로 이 자리에서 그렇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상목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여러 개 취해놓은 상태이죠.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와 이런 것으로 법적 조치를 여러 개 취해놨기 때문에 탄핵이 하나 살아있고 그다음에 법적 처벌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 혹시 그래서 오늘 야 그럼 민주당이 내 탄핵한다고 하니까 나 그 전에 사표 내버리겠다. 그렇죠. 이 말은 뭐 나 대선 출마할래라고 갑자기 이제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 아니라고. 그런 사표였어요? 그럴 제가 때 보기엔 그 사표를- 정도의 간땡이는 나 못 싸움- 됩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정도의 가능은 보도가 못 나오기로는 됩니다. 아 그렇게 던져버리고 좋다 나도 민주당하고 한판 붙겠다 이재명 나와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근데 나중에 또 언론에서 재차 확인하니까 그런 얘기 한 적 없다라고. 또. 본인은 한 적이 없고 네. 이제 주변에서 그 이야기 나오면서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맞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됐어요. 근데 그 정도 가는 안 된다. 그 정도 가는 안 되죠. 예,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을 최상목이 정말로 국민들을 향해서는 중재를 지금 범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상설특검도 자기가 임명 안 할 권한이 어디 있냐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한 것도 똑같은 거죠. 예. 해야 할 제가 것들을 다 안 하고 보기엔 있습니다. 윤석열도 그 예. 정도는 아니었어요. 예. 윤석열이 거부권을 막 날리고 이러긴 하지만 즉시 임명해야 되는 거 이런 걸 임명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런 걸 안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최상목은 그것까지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때는 상설특검을 저희가 통과시키지는 않았지만 지금 최상목이 무슨 간땡이로 이걸 임명하지 않지? 그거는 뒤에 윤석열이나 김건희의 입김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최상목은 김건희 영향을 받고 있다. 저는 그런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 안 하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누가 있습니까? 윤석열과 김건희가 있으면 정진석이 있고요.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국민의힘 권성동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충분히 이야기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 국면이 지나고 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은 아마 가장 가혹하게 법적 심판을 받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본인은 탄핵과 비상계엄과 별로 관계없이 그냥 따라만 갔을 텐데 지금 권한 대행 이후에 하는 행동을 보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정도의 범죄를 매일같이 저지르는 것 같은데 저걸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나중에? 저는 그 윤석열은
알코올성 정신장애라고 보면 이해가 되는데 최상목은 뭐 그렇다고 술을 그렇게 중독자처럼 마시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더더구나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자기가 더 스스로 죄를 중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언론 보도 나오는 거 보면 어디 가서 무슨 뭐 옷도 막 색깔 깔맞춤도 해 입고 저기 뭐 네. 공사 가서는 막 빨간 뭐 마후라 벌어주니까 막 좋다고 막 이러고 막 너무 행복해 보여요. 그래서 아 이게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 자리에 취해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네. 더 위험한 술도 안 마시고 저러면 더 위험한 거 아닌가? 그 김한나 위원장님도 앞으로 큰일 하실 텐데 저런 분들이 서울법대 나와서 재경고시에서 정말 엘리트 관료로 이렇게 했는데 막바지에 하는 거 법 무시하죠. 그리고 절차 무시하죠. 거기다가 더 중요한 국민을 개무시하죠. 그런데도 나와서 나는 하루 종일 밤잠 안 자고 일만 합니다.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저런 현상을 매우 주의 깊게 관찰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리고 좀 약간 호가호의 정말 뒤에 뭔가가 있지 않고서 왜냐면 그런 깜도 안 될 정도라고 이제 우리 서영교 의원님도 얘기하시지만 모든 국민이 봐도 똑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마치 그 자리에 있는 순간 하지 말아야 되는 불법뿐만 아니라 자기가 뭔가 이렇게 권한 대행은 말 그대로 소극적 일만 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자기가 뭔가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되게 뭔가 호가호의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소년 급제해가지고 평생을 네. 잘 나갔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우리는 기득권의 민낯을 조금 보게 되는 거잖아요. 아 쟤들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결탁하면 안 되는 일 없고 다 어떤 상황에서도 다 풀려나고 어떤 위험 속에서도 다 구제받는 삶을 기득권의 카르텔을 살아온 거야. 윤석열은 참고로 진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지금까지.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엊그제 이성윤 의원께서 미르 재단 관련해서 미르 다시 재단 말씀하셨지만 관련한 그렇습니다. 그때도 보면은 안종범보다 더 중요한 실제로 수금책을 한 거잖아요. 수금책이었어요. 뭐 예. 한 달에 뭐 500인가 땡겼다며. 그 짧은 시간에. 400 몇 하여간 500억 500억 가까이, 가까이 예. 땡겼습니다. 그러면은 예. 그거 준죄인데 윤석열한테 가니까 아주 클리어 됐어. 입건조차 안 됐어. 그러면 다 준 거죠. 자기가 쭉 순탄하게 지내온 공직사회에서 절정의 권력의 맛을 본 것이고 그러면 난 윤석열과 같이 가면 지금 여전히 윤석열도 이번에 석방되는 거 보니까 역시 훌륭해. 나는 같이 가면 살아날 수 있어. 그리고 그 이상 더 멋진 포지션에도 갈 수 있어. 이런 망상에서 여전히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자,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지켜보면 되고요. 저는 답을 그렇게 알겠습니다. 안 되게 제가 꼭 만들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미르 재단에서 돈을 수금책으로 걷었을 때 네, 안종범 판결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네. 수백억을 땡기는 과정 속에서 아니 돈 약정을 안 했단 말이야. 어느 기업이 돈 약정을 안 했어요. 이런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 판결이 2020년에 납니다. 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정치자금법에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네. 2027년까지 살아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다시 이 부분 수사하게 할 겁니다. 자, 제가 매우 재밌는 주제 하나 던지고 딱 돌아가면서 촌철살인으로 각자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요. 삼성의 이재용 회장을 만났는데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되고 삼성이 잘 살아야 삼성에 투자한 사람들도 잘 산다. 이거 지금 혹시 국민의힘 당 대표가 가서 한 이야기도 아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삼성전자 주가가요. 상승했어요. 오늘 한 2.9%좀 네. 올랐어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6만 회복했습니다. 6만. 0.3% 정도가 올랐는데 6만을 회복했다. 자, 그것 때문에 오랐는지 안 올랐는지 모르겠는데 야, 이재명 진짜 잘했다라는 사람이 있고 야, 암만 그렇지만 어떻게 삼성의 이재용 회장을 만나느냐라는 것까지 있는데 자, 제가 촌철살인 논평 어떻게 하시는지 김한나 위원장부터 딱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들으면 야, 역시 김한나다운 논평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걸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이재명 대표님은 이제는 더 큰 그림을 그리는 이제 사회적 리더가 되었다고 저는 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 민주당도 무조건 뭐 잘 살거나 부자 대기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회적 약자들과 같이 품으려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저는 최근에 이재명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먹사니즘을 넘어서서 이제 대한민국은 잘사니즘으로 가야 된다.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서 정말 삼성과 같이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을 계속
지원하고 생산게 나와야 우리 나라가 같이 잘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삼성이 잘 살아야고 삼성이 잘 나가야 삼성 주식인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거고 주가가 올라야지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고용도 창출되고 경기도 부양되고 안정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행보였다고 생각하고 저는 매우 자랑스럽고 좋습니다. 아 그렇다. 자 원래 비판 잘하시는 우리 이상호 기자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면서 예. 가능할까 합니다. 예. 요 사진 보셨죠? 예. 이재용과 이재명 인수분해하면 이재 가로 열고 명 플러스 예. 용 명령이네요. 그렇게 됩니다. 명령입니다. 자, 이 사진 멋있죠? 네. 예. 다음 사진 보시죠. 이재용이 지난 정권에서 내내 했던 일입니다. 요겁니다. 아. 지금 저 부산인 것 같은데. 일론 장난치지 머스크 마.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젓가락 기법으로 뭐 저 로켓 추진체를 다시 회복하고 뭐 전기차 하고 막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정권과 함께 뭐 교류도 하고 합니다만 젓가락 들고 시장통에서 떡볶이 먹는 병풍으로 사용됐어요. 지난 3년 동안. 예. 그 삼성이 오너가 저렇게 끌려다니는데 제대로 이게 길을 펴겠습니까?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저 사진, 떡볶이 사진 말고 이제 이 사진으로 교체되면서 전 주가가 반영됐다라고 보고 실제로 이제 정치적인 의미를 해석한다면 네. 좀 더 해도 됩니까? 예, 예. 이 한 장의 사진이야말로 이건 뭐 대선 가도에서 어떤 뭐 도움이 될까를 떠나서 당장 탄핵 국면에서 대단히 시그널이 크다. 뭐냐면 결국은 윤석열이라고 하는 앙시앙 레짐의 대표가 거꾸라질 거냐 말 거냐를 놓고 아직 그 오랜 기득권이 줄타기 하면서 지켜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윤이 석방이 됐어. 아이고 그러면 끝난 게 아니네. 아이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 이쪽으로 줄 좀 더 서야지. 그러면서 기득권이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사실은 헌재 결정에 영향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기득권 최상층부에 있는 게 누굽니까? 삼성. 삼성입니다. 삼성이에요. 근데 삼성이 왜 이재명한테 갔겠어요? 윤석열이 계속될 것 같으면. 사실 삼성이 사회이사를 이번에 선정하는데 상반기 사회이사 상당수가 민주당 쪽 사람들이에요. 그렇습니까? 네. 그거는 잘 모르는 거 아니에요? 자, 아니 어찌됐든 이거는 어찌됐든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막 경쟁제에 이러면서 났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얘 삼성이 정보의 삼성이잖아. 예. 국정보다 더 고도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네. 생각하고 법조 커넥션에 물 주는 게 삼성이에요. 네. 인하우스만 200명. 자, 그래서 저는 법적 대단히 커넥션에 물 주는 거. 대단히 유의미한 결정을 삼성에서 했고 그 결과로 이 사진이 나왔다. 이거 대단히 탄핵 국면에서 대선 가도뿐만 아니라 탄핵 국면에서 중요하다. 자, 알겠습니다. 일단 명비어천가는 아니신 거죠? 네? 의미 있는 만남이지만 명비어천가는 아니신 거죠? 아니 저는 있는 대로 얘기했는데요.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서영교 의원께서는 저걸 어떻게 보셨습니까? 삼성이 어려웠습니다. 네. 세계 1류 기업 아닙니까? 세계 최고의 기업입니다. 세계 1등입니다. 그런데 법인세가 0원 될 만큼 아주 어려워졌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타격이 대한민국에 아주 큰 상태입니다. 대한민국 세수 부족은 삼성에서 오는 세수 부족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선 대한민국의 가장 큰 기업, 세계 1등 기업을 힘을 주는 것은 되게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삼성 이재용 대표를 회장을 만난 것은 아주 잘한 일입니다. 잘한 일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삼성을 살리기 위해서만 한다면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이재명은 왜 가장 잘 나가는 대통령 후보일까요? 네. 이재명은 성남시장이었습니다. 성남시장일 때 그 부채 더미에 앉은 성남시를 부자 동네로 만들었어요. 성남시 사람들은 이재명을 너무 좋아해요. 이재명이 성남시장을 잘하면서 경기도지사가 됐어요. 저 경기도민이었어요. 그렇죠. 성남시장을 아주 잘하면서 대통령 후보도 하고 경기도지사가 됐어요. 경기도지사가 됐는데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꼴등하던 경기도를 1등 경기도로 만들어놨어요. 네. 경기도 안에는 삼성, SK 등등 대기업들이 다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재명은 왜 경기도를 또 1등으로 만들어놨냐? 기업도 잘 되지만 중요한 것은 서민들이 잘 되는 정책과 제도를 같이 만들어낸 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 두고두고 외쳤던 건 전국민 재난지원금입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이고 지역 카페입니다. 국민에게 소상공인들에게 마중물을 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던 자 숨이 넘어가는 국민들 살리기 위해 추경하고 마중물하고 지역사랑 상품권 만들어서 재난지원금 주자라고 계속 주장하면서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을 다시 궤도에 올려놓으려면 기업들을 만나서 힘을 살려주자. 그런데 만나서 시그널을 한번 주니까 주식이 뛰어오르잖아요. 네. 그러면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저는 경기를 살릴 수 있는 마이다스의 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잠깐 반론권 좀 네. 해주세요. 저 명비어천가냐고 말씀하셨는데 삼성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삼성 비자금 고발하다가 실형받은 기자는 저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철저하게 있죠. 삼성에 대해서 감시할 것이고 예. 경제 민주화와 네. 관련된 걸림돌은 비판할 것인데 이게 가지고 있는 이 시점의 정치적 의미를 좀 말씀드립니다. 네. 자 국민들에게 얼마나 안정감을 동의합니다. 예. 자 박수 우리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국민들이 불안해할 때 이재명 전 대표가 삼성 이재명 회장을 만났다. 안정감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삼성이 정말로 대한민국 국민기업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지금까지 있었던 과오 넘어서고 68년생 아닙니까? 저도 68년생, 우리 이상호 기자도 68년생인데 정말로 청년 정신으로 똘똘 뭉쳐있는 이재용 회장이라면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삼성이 세계적 기업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글로벌 스탠다드 필요하고 대한민국 정치에서 오히려 저는 삼성에 엄청난 기회를 지금 주는 것이다. 민주당처럼 평생 좀 상대적으로 어렵고 약하고 가난하고 힘든 자들의 편에 선 사람이 삼성과 손을 잡겠다고 하는 것은 이제 민주당이 해야 할 일보다는 삼성이 해야 할 일이 훨씬 더 많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에 드십니까? 네네네. 천천히. 제가 그 이재명 대표가 제가 법사위인데요. 꼭 통과시켜달라고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상법입니다. 네. 그 이사들은 주주에게 충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법을 주주 충실의 의무라고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현장의 개미들에게 반응이 아주 좋다는 예. 겁니다. 너무너무 좋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걱정거리를 갖고 있던 곳이 바로 기업입니다. 그런데 좋은 시그널을 줘서 밖으로 나가는 서학개미들을 국내로 끌어들이고 개미들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게 하기 위해서 힘을 주고 이제는 기업에게도 좋은 시그널을 주면서 함께 가자라고 하는 시그널을 주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은 아주 경제를 살리는 데는 난 인물이다. 예, 대한민국 지금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내는 데는 이재명이다. 윤석열은 대한민국을 망가뜨렸으면 이재명 사실 자기 것만 해도 얼마나 어깨가 무겁겠습니까? 예, 무겁겠습니까? 이런 속에서 이 상황을 돌파해내는 아주 귀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만 자, 여쭤보겠습니다. 안 됩니다. 이제 네, 좀 하나. 가야 됩니다. 지금 남가호님께서 파면 없으면 국가도 없다 이렇게 말씀해 네. 주셨고요. 그리고 참호마일님입니까? 잔나비는 상업이 제일 맞는 직업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이재명 대통령 한번 시켜보자 이렇게 새벽님도 글을 주셨는데 여러분 오늘 마지막엔 그래도 희망의 메시지 탄핵하는 그 이야기도 드렸지만 결국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다 이렇게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 아닙니까? 정의와 역사와 진실과 그리고 시대 정신을 지키면서 가길 바라고요. 제가 오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10,000분 정도 와 계신데 서영교 의원이 하고 있는 서영교 TV 저 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잘하고요. 서영교 TV가 지금 8만 뭐 한 7,000명, 6,900명인데요.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서영교 TV 올라오고 있네. 서영교 TV 지금 구독 꼭 눌러주셔서 오늘 9만 명 한번 돌파해 보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오늘 밤늦게까지 최소 10만 명 이상 이 방송 보실 텐데 오늘은 스픽서 구독 좋아요 하지 마시고요. 서영교 TV 구독 좋아요 꼭 해주시면 정말로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 김한나 위원장님도 김한나 위원장님도 저도 지금 김한나 TV가 김한나 있는데요. TV가 있는데 그거랑 가져온 건 아니었고요. 알겠습니다. 너무, 오늘은 네. 우리 서영교 네네네. 위원장님을 위해서 이거 너무 양보 화가 나는 부탁드리고 거 이거 어떤 한번 겁니까? 말해보려고 계엄을 했었습니다. 물려주셨다. 네네. 서초각 네네. 지역위원회 우리 김한나 변호사님도 똑 부러지는 분입니다. 똑똑 부러지는 똑 분이니까 부러집니다. 똑 부러지는 똑똑 분이고요. 부러집니다. 명태균이 법률 대리인을 해달라고 제안까지 받았던 분인데 여러 가지 당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 분이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광고 말씀 하나 드려야 되겠습니다.
국내산 꽃게장 인터넷 최저가 한 통에 1,900원인데요. 실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싼데요. 1kg 정도 되는 꽃게장을요. 19,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에요. 경영푸드 카카오톡에도 이렇게 쳐보시면 꽃게장뿐만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상품들이 있는데 참고로 전남 목포에 공장이 있고요. 이분은 저하고 오랜 인연이 있습니다. 2년 이상 소중한 인연 함께하고 있는데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어서 다음 주에는 제가 직접 먹어보는 광고도 만들 와. 텐데요. 꼭 저랑 여러분들- 같이 먹어요. 저도 먹고 싶어요. 아, 좋습니다. 다음 주 똑같이 우리 게장. 한 번 더 방송하면서 저 게장 한번 먹기로 하고요. 한 통당 1,900원인데 1kg 19,000원 대한민국에서 이야. 살 수 없는 가격이다. 자, 경영푸드 딱 인터넷 들어치시면 되고 저 QR코드 나오죠. QR코드 찍으면 바로 결제까지 할 수 있으니까 꼭 좀 여러분들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착한 보험. 자, 보겠습니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와, 우리가 광고하고 나서 전화 엄청 많이 온다고 하는데요. 더 착한 보험은 여러분들의 보험 설계를 제대로 상담받을 수 있고 혹시라도 잘못된 게 있으면 새로운 대안까지 제시를 해주고요. 필요할 경우에는 재무 상담까지 무료로 해준다는데 혹시 사업하시는 분들, 보험 여러 가지 가지고 계신 분들 더 착한 보험 전화하시면 1644-1236입니다. 1644-1236이고요. 010-7612-3303인데 자, 보험 상담하실 때는 꼭 더 착한 보험 이렇게 연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방송 와주셔서 고맙고요. 이상호 기자 화이팅! 화이팅! 파이팅! 제가 아까 명비어 청하는 농담이었습니다. 그리고 김한나 위원장님 화이팅! 화이팅! 서영교 TV는 더 화이팅! 화이팅! 자, 제가 역전하면 다 같이 용사들 외치면서 행복한 제가 밤 마지막 인사말만 좀 하면 안 될까요? 해주십시오. 네. 국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윤석열 구속 취소되는 그 순간 윤석열에게 독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 다 뭉쳤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고 정권 교체해야 된다는 여론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탄핵됐던 몇 명들 조금씩 살아 돌아왔지만 법 위반이다. 앞으로 재발하지 말라고 예방하는 탄핵이었다라고 헌재는 시그널을 다 줬어요. 그래서 이 탄핵들은 다 문제가 없다라고 헌재가 시그널을 줬고요. 지금 말씀처럼 한덕수 이 상황이 가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윤석열이다. 그래서 윤석열 파면은 제가 다 짚어봤지만 흔들림이 없습니다. 흔들림이 없고 워낙 국민의힘 쪽과 저쪽 변호사들이 이것저것 넣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 들어줄 수 없어서 그냥 체크하는 정도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나 저희가 방심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헌법재판소 앞에 있는 구구들을 저희가 싹 정리했습니다. 법적 조치 다 취해서 저희가 국민의힘보다 구구들보다 얼마나 힘이 센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으니 저희들이 이번엔 더 치밀하게 치열하게 해서 꼭 파면시켜 낼 테니까 국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화이팅! 자, 시청자 여러분, 국내에서 많은 분들이 동시에 함께하고 있는데 제가 역전에 하면 용사들 하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역시 서영교 의원은 아주 엔터테이너로 최고입니다. 정치 엔터테이너 서영교 의원과 함께한 역전의 용사들이었습니다. 역전의 용사들!